그렇게 방치하면 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그냥 일반 산업단지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직주근접의 진짜 테크노밸리 만드시려면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저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사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도내 산업 요충지로서 어떤 가치가 있다고 우리 지사님 판단하시나요? 시흥 테크노밸리의 그 입지 여건은 대단히 우수해서 경기도가 시흥시 또 광명시와 함께 적극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도지사의 역할이 명확히 담겨 있는데 이를 비춰서 볼 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시 우리 도정의 역할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도는 이곳을 조성해서 이곳에 들어오는 기업 유치라든지 하는 것들에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도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기존에 계획할 때 주변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 그리고 광명의 산업 역량 증진 이런 형태들로 계획되기도 돼 있었어요. 그 취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요? 그런 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양 내지는 그 기업 유치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고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계획들을 변화하는 것들도 우리 경기도가 좀 같이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교섭을 해야 됩니다. 그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도시 첨단 산업단지의 성공 키포인트고 그러려면 경기도가 방금 말한 그 관리 계획 변경 등을 하지 않으면 혹은 입주 협약에 대한 경기도의 도정의 권한을 갖고 그걸 대신 교섭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방치하면 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그냥 일반 산업단지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직주근접의 진짜 테크노밸리 만드시려면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2021년 8월에 경륜경정법 개정을 함께 최근에 한국마사회법도 국회에서 개정됐습니다. 업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륜경정은 시작을 했고 이제 경마는 이제 앞으로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이 산업 쪽에서도 큰 변화가 있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륜 경정 경마의 그 장소 오프라인했던 그 장소의 활용 문제 같은 것들도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 온라인화로 유휴 공간들이 발생해서 전략적으로 사실 경기도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든 한국마사회든 MOU를 맺어서라도 우리 도민 편익 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만한 방안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네. 광명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이미 설계도 끝났고요. 문체부로부터 그 도비도 들지 않습니다. 시군비도 들지 않아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그 일들을 이뤄내고 있거든요. 부대 시설과 경륜 기능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변화를 이끌어내야죠, 지사님. 최민희님 그 문제 제기에 공감을 하고요. 네. 지금 마침 저희 도에서 지금 그 도의 그 유지 내지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존의 기능들을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들도 유사한 그림속에 같이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적극적으로 네, 어떻게 해서든 우리 도민의 편익이 충당될 수 있는 사안이면 우리가 중앙정부의 기능들, 그다음에 중앙정부 산하기관들의 어떤 시설들 확보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행산업은 진흥만 하거나 규제만 할 수 없는 아주 특수한 산업입니다. 불법 사행산업 즉 도박시장의 규모는 연 80조, 그것도 적발된 사례만 갖고 추계한 내용인데요.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도 사행산업 도박의 유혹이 급속도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현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2022년 우리 청소년 도박 문제 심화 현상이나 그리고 2020년에 비해 위험 집단 급증 실태 등 관련된 현황들을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최근에 마약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뭐 도박을 물어봤는데 마약도 유사합니다. 네, 이게 뭐 매우 마찬가지 중차대한 사안이에요. 예, 청소년들에 대한 일종의 위해 요인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위험 집단 2.4%에서 2022년 4.8%까지 급증했어요. 네, 네, 여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12%로 3배 가까운 수치들을 보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이제 성격상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 그 현장에서 이 아주 초기에 인지할 이런 성격으로 이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학교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들의 이 도박 또 아까 말씀드린 마약이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 교육에 가장 위해로운 위해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보다 교육감님 이런 실태를 잘 분석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한국 도박 문제 예방원이라고
공공기관이기도 하고요. 예. 이 청소년 실태들을 파악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래서 쪽에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현안들을 좀 분석하고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교육청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거냐 하는 교육적인 측면하고 이제 그런 데서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이거를 좀 정상화시키고 처방하느냐 하는 문제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불법 도박의 경우 온라인 무대로 주로 성행하기 때문에 지금 대외 활동이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 청소년 온라인 도박 증가 추세가 급증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초등학생 도박성 게임 경험률도 그 같은 시기에 증가합니다. 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이 도박 문제에 대해서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하고 연계해서 좀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2022년만 해도 저희들이 180교를 상대로 예방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생이 56,600명 정도의 학생이 이미 돼 있고 또 단위 학교의 자체 계획,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교육청이 주도해서 했고 또 단위 학교의 자체 계획으로도 이 예방 교육을 실시해라 이렇게 좀 안내해서 실시했고 얼마나 했고 네. 몇 명의 학생들이 했다. 이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어느 정도 순위다 혹은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띠고 있다가 중요한데 네. 제가 이제 사가미 산하 아까 말씀드린 한국 도박 문제 예방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 2022년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참여 현황을 보면 우리 경기도 교육청이 3.8% 최하위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교육청 도박 중독 예방 사업 예산도 미편성된 것으로 확인했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우리 교육청과 크로스 체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 동안 그러지 못해서 혹시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미편성된 걸 보고가 되어 있고 담당 부서의 업무 순위에도 학교 폭력과 자살 예방 등에 중점을 맞추고 있어서 중독 혹은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예방원에 보고한 바가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박이나 마약은 대체로 이제 교육 현장에서 금방 이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폭력이나 기타 이제 이 다른 문제에 더 중점을 두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사각지대 내지는 조금 이제 아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교육감이 이제 그렇게 인지하기에는 예,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예, 그 좀 많이 올라와서 좀 현장의 목소리 좀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 봤을 때는 네.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최근에 네.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께서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그리고 네. 존경하는 이혜영 의원님께서는 마약 중독 문제 갖고 토론회를 여셨고 다양한 예.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의회와 소통해 주세요. 예.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그래야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교육지청으로 보고 받는 거 그럼 기다리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경기 도민들을 대표해서 계시잖아요, 의원님들이. 네. 의원님들께 학생들의 현황들, 교육 현장의 현황들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은 이 사회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관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문제는 대처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 2구역 민간 재개발 지역에 학교 용지가 이미 10년 전에 확보가 돼 있었는데 학교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과 마주했어요. 이 사안 잘 아시죠? 예, 직접 관계자들 만났었습니다. 부지는 확보가 돼 있었지만 지금 학교가 아직 설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인 적용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예를 들면 거기에 모듈러 교실을 우선 분교 형태로 하는 형태는 없겠는가. 여러 대안을 검토하다가 최근에 광주의 오포에 좀 좋은 사례가 생겼습니다. 능평초등학교. 예, 능평초등학교에 이 하단에는 주민 복합시설을 넣고 그 상단에 이 학교시설을 넣어서 일조권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어서 그 주민들이 얘기한 거예요. 네. 주민들의 교육지원청에 그 안을 갖고 왔고 네. 그게 교육청으로 전달된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것도 상위 법령의 문제라면서 교육청에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게 원래 기조였어요. 예.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교육청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벽시학교는 등록되지 않은 대안학교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없다.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 책임 아니다. 학교 신설 어렵다. 우려된다. 그럼 경기도 교육청 뭐 합니까? 예. 그럼 이런 일들 더 교육진과 긴밀하게 소통해야겠구나. 꼭 좀 그 절차들 네. 잘해서 우리 학교 신설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 협조 부탁드리고요. 네. 도민이 우리 경기도 의원들에게 지방분권 시대에게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민생과 미래만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일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